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서 개항의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 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시고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정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네. 뭐 같은 현상인데 어제 2차 경선 결과 놓고 뭐 현역 교체율이 적다, 현역 불패다, 언론이 이런 지적하니까 뭐 당에서는 뭐 쇄신과 현역 교체율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모시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과연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을 대표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픽이잖아요. 그게 쇄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결국은 룰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엊그제 정도에는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제가 언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분이 용산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뭐 저와의 소위 말하는 파워게임 때문에 뭐 제가 그 용산이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 이런 투가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였는데요. 어제 정도 되니까 용산 불패란 말을 그럼 현역 불패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한 번은 고전이고 한 번은 불패고 이러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 출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신경 쓰고 그 부분을 넣느냐 맞느냐에 대해서가 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천은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날 보면은 이런 것 같고 어떤 날 보면 반대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정상적인 공천이 되고 있는 징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100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비례 공천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한데 저희라는 말 표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계열에서의 비례 공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례 공천과 지역구 공천은 사실 연동되는 거예요. 전체로서 우리가 국회에 좋은 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보시고 나면 저희 공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공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일주일 두드려 맞고 그러면 어차피 지지층 다시 모일 테니 괜찮을 거야. 이 공천이죠. 그냥 피를 보고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띄워넣는 게 좋겠다. 이런 공천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공천이 아니라 이 공천 자체에서 국민들께서 저희의 진정성을 봐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도 이런 걸 봤어요. 저 당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지역 방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측근 의원들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는 자기들끼리 휘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찍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히덕거리고 같이 아첨할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저는 공당이 이렇게 가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고집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민주당 얘기인데 안청래 최고위원님이 이재명을 손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위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 의 장을 보고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마하시죠? 예. 출마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나 그런 점이 저는 사실 10월 초나 11월 말 정도에 제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게 되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좋은 입법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거대책본부장 정도 얘기가 나올 때였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제가 수락하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는 저는 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컷오프로 피를 보지 않는다고 감동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승복하면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굉장한 이 존재감을 가지신 분들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불출마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략적인 문제지만 제가 다만 이제 제가 고민한 거는 이걸 언제 밝힐 것이냐는 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대단히 어렵지만 선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떤 우리 중심들이나 이런 분들께 헌신과 희생을 요청드릴 때 이렇게 어떤 저도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생각도 있었는데요. 막상 처음에 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처음 포부를 밝히려고 보니 그런 식의 진정성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 당을 이끌 만한 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별거는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저는 정치에서의 출마나 불출마나 전부 다 공공성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큰 틀에서 공공성의 추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뜻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수단일 뿐이었으니까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불출마로서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선에서 아쉽게 패배하신 분들도 즉각 많은 분들이 승복과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이 뜻을 즉각 밝히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의 조수중 의원 같은 분이 어제 그런 입장을 내셨죠. 그게 제가 두어 달 정치를 해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